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이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이디와 할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가는 내용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여행 준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디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던 친절한 의사 선생이 제제만 씨의 집에 가기 위해 큰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화창한 9월 아침이었다. 날씨가 어찌나 밝고 상쾌한지 그런 날씨에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의사 선생은 발밑에 깔린 하얀 돌만 바라보며 걸었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의사 선생의 얼굴에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머리는 봄보다 부쩍 더 하얗게 새어버린 것 같았다. 의사 선생한테는 애지중지하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다. 그 딸은 부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선생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런데 몇 달 전 한창 나이의 그 소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 후 의사 선생에게서 전과 같은 명랑함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다. 종소리가 울리자 세바스티안이 달려나와 공손하게 현관문을 열어주며 충직한 하인으로서 최대한의 존경심을 보였다. 의사 선생이 제제만 씨와 클라라 아가씨의 으뜸가는 친구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누구한테나 친절한 그의 성품 덕에 집안 사람들 모두가 의사 선생을 존경하고 좋아했던 것이다. 의사 선생이 늘 그랬듯이 친절한 목소리로 세바스티안에게 인사를 건네며 계단을 올라갔다. 별일 없지, 세바스티안. 세바스티안은 의사 선생이 보든 말든 여전히 머리를 조아리며 뒤를 따랐다. 제제만 씨가 방으로 들어서는 의사 선생을 보자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게 박사. 자네랑 스위스 여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논해야 할 것 같아. 클라라가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도 자넨 여전히 같은 생각인가? 의사가 제제만 씨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대답했다. 여보게 제제만, 자네 대체 왜 이러나? 자네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좋을 텐데 어머니하고라면 얘기가 간단히 끝났을 것을 자네하고는 끝이 없구만.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되풀이하라고 사람을 오라가라 한 게 벌써 3번째야. 자네 말이 맞네. 짜증이 날 만도 하지. 하지만 자네도 이해를 좀 해주게나. 제제만 씨가 애원하듯이 의사 선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아이한테 꼭 들어주겠다고 한 약속을 깨기가 어려워서 그러네. 그 애가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나? 얼마 전 몹시 아팠을 때도 조금만 있으면 스위스에 가서 알프스에 사는 친구를 볼 수 있다며 꼭 참아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그 착한 애가 오랫동안 품어온 희망을 꺾어버리라는 말인가? 안 그래도 수많은 것들을 늘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애한테? 난 참아 못하겠네. 의사 선생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제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네. 제제만 씨가 넋을 놓고 말없이 앉아있자 의사 선생이 말을 이었다. 상황이 어떤지 잘 생각해 보게나. 요 몇 년 사이 클라라의 상태가 이번 여름처럼 나빴던 적은 없었어. 그러니 그렇게 먼 여행은 무리야.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고. 게다가 벌써 9월이네. 아직은 저 위 알프스도 날씨가 좋겠지만 머지않아 쌀쌀해질 걸세. 낮도 점점 짧아지고 있어. 클라라로서는 절대로 산에서 밤을 보낼 수가 없을 테니 가봤자 산에는 몇 시간 못 있을 거라고. 휠체어를 타고 가야 하니 바트라가츠에서 산까지 올라가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은 걸릴 것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안 되겠네, 제제만. 내가 자네와 같이 가서 클라라와 얘기해보지. 사리가 분명한 애니까 내 계획을 말해주고 납득시키겠어. 지금 말고 내년 5월에 가자고 할 거야. 5월에 일단 바트카라카츠로 가서 휴양을 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산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날이 완전히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지. 날이 푸근해지면 가끔 산 위로 데려다 주는 거야. 기운을 차리고 좀 건강해지면 클라라도 지금 산에 가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울 걸세. 제재만, 클라라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아이한테 무리가 가지 않게 아주 조심해야 하네. 그때까지 의사 선생이 하는 말을 슬픈 표정으로 잠자코 듣고 있던 제재만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박사, 솔직히 말해주게. 자네, 클라라의 상태가 정말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의사 선생이 어깨를 으쓱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 힘들겠지. 하지만 친구, 내 생각도 좀 해주게. 자넨 자네가 집을 떠나면 자네를 기다리고 자네가 집에 돌아오면 기뻐하는 사랑스런 딸이 있지 않은가.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 돌아가 혼자 식탁에 앉을 염려는 없지 않은가. 클라라도 풍족하게 자라고 있어. 포기해야 하는 게 많은 만큼 누리는 것도 많아. 다른 애들에 비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이보게 제재만, 자네와 자네 딸은 결코 불행한 처지가 아니야. 자네들은 둘이지 않은가. 쓸쓸한 내 처지를 생각해 보게나. 제재만 씨가 방 안을 성큼성큼 걸어 다녔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면 늘 나오는 버릇이었다. 이윽고 제재만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친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문을 열었다. 박사,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네. 더 이상은 자네를 이대로 두고 보지 못하겠어. 자넨 너무 달라졌어. 잠시 분위기를 바꾸는 게 좋겠네. 뭔지 짐작이 가나? 바로 자네가 여행을 가는 거야. 우리들을 대신해서 알프스로 하이드를 찾아가게. 의사 선생은 이 뜻밖의 제안에 깜짝 놀라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재만 씨는 막무가내였다. 제재만 씨는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마음에 들어서 아주 기뻐했다. 머릿속이 온통 그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서 다른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제재만 씨가 의사의 팔을 끌고 클라라의 방으로 갔다. 몸이 허약한 클라라에게 친절한 의사 선생은 언제나 반가운 손님이었다. 의사 선생은 옛날부터 자기를 아주 다정하게 돌봐주었고 올 때마다 늘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클라라는 의사 선생의 행동이 왜 달라졌는지 잘 알고 있었고 할 수만 있다면 선생의 밝은 웃음을 기꺼이 되찾아주고 싶었다. 의사 선생은 클라라와 악수를 한 뒤 그 앞에 앉았다. 제재만 씨도 의자를 끌고 와 앉았다. 그러고는 딸의 손을 잡으며 자기가 이번 여행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면서 스위스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정작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얼버무려 버렸다. 딸이 울음을 터뜨릴까 봐 겁이 났던 것이다. 그러고는 얼른 화제를 바꿔 대신 자기들의 좋은 친구인 의사 선생이 여행을 가면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자기의 생각을 강조했다. 클라라의 파란 눈에 정말로 눈물이 고였다. 클라라는 자기가 울면 아빠가 싫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여행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가혹했다. 여름 내내 하이디한테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길고 외로운 시간을 견뎌냈는데 하지만 클라라는 떼를 쓰지 않았다. 아빠가 자기한테 탈이 날까 봐 여행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클라라는 눈물을 삼키며 단 하나 남아있는 희망으로 관심을 돌렸다. 클라라가 의사 선생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간곡히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려요. 하이디한테 가주세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야기해 주세요. 산 위는 어떤지, 하이디는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할아버지랑 페터랑 염소들은 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저한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이디한테 주려고 했던 것들도 대신 가져가 주세요. 벌써 다 생각해놨어요. 패턴의 할머니한테 드릴 것도요.
선생님, 부탁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도 간유를 꼭꼭 챙겨 먹을게요. 선생님이 먹으라는 만큼 많이 먹을게요. 간유를 먹겠다는 맹세 덕분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거나 의사 선생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클라라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가고는 못 빼기겠구나, 클라라. 아빠와 내가 바라는 만큼 통통하고 건강해져야 한다. 알겠지? 그럼 언제 떠날까? 그것도 미리 생각해 두었니? 클라라가 대답했다. 내일 새벽에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제제만 씨가 끼어들었다. 그래, 클라라 말이 맞아. 해도 좋고 하늘도 푸르니 더 이상 꾸물거릴 필요가 없네. 날이 이렇게 좋은데 알프스에 안 가고 여기서 꾸물거리면 자네한테 손해지. 손해고 말고. 의사 선생은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제제만, 자네 이제 곧 나를 야단칠 판이구먼. 아직도 여기 있다고 말이야. 알았네, 알았어. 내 이제 그만 가서 여행 떠날 채비를 하겠네. 하지만 클라라가 자리에서 막 일어서려는 의사 선생을 붙잡았다. 하이디한테 전할 말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의사 선생이 나중에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와야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하이디한테 보낼 물건들은 나중에 의사 선생의 집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마침 시내에 나가고 없어서 당장은 물건들을 꾸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한 번 시내에 나가면 일찍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의사 선생은 모든 것을 클라라가 말한 대로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행은 내일 새벽이나 늦어도 모레까지는 떠날 것이며 돌아오면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겠다고 클라라를 안심시켰다. 제제마신의 하인들은 아주 신통한 재주가 있었는데 바로 주인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인이 말해주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세바스티안과 티네테는 그런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 같았다. 세바스티안이 의사 선생을 배웅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티네테가 클라라의 방으로 제깍 들어왔다. 클라라가 티네테를 부르려고 종을 울린 것과 거의 동시였다. 클라라가 진작부터 준비되어 있던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티네테, 우리가 커피 마실 때 먹는 촉촉한 케이크를 저 상자에 가득 담아줘. 티네테가 구석에 놓여있는 상자를 집어들더니 대수롭지 않은 물건 다루듯 달랑달랑 흔들어대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방을 나서기 전에 셀쭉하게 말했다. 분부대로 합주. 한편 아래층에서는 세바스티안이 의사 선생에게 늘 그렇듯이 공손하게 현관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세바스티안이 꾸벅 절을 하며 말했다. 작은 아가씨께 세바스티안이 인사 전하더라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의사 선생이 친절하게 말했다. 오호, 이것 좀 보라지. 자네, 내가 여행 가는 걸 벌써 알고 있구먼. 세바스티안이 갑자기 헛기침을 해댔다. 저는 그러니까 말입죠.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방금 식당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작은 아가씨 이름을 들었지 뭡니까. 그럴 때 흔히 그런 것처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의사 선생이 웃었다. 그래 알았네. 생각이 많으면 눈치도 빠른 법이지. 잘 있게 세바스티안, 자네 안부는 전하겠네. 의사 선생은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현관문 앞에서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다. 바람이 너무 세서 시내 구경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미스 로텐마이어가 막 열린 현관문 안으로 들어섰던 것이다. 미스 로텐마이어가 두르고 있던 넓은 숄이 바람을 받아 팽팽하게 부푸는 바람에 미스 로텐마이어는 돛을 활짝 편 돛담배처럼 보였다. 의사 선생이 뒤로 멈칫 물러섰다. 전부터 의사 선생에게 각별한 호의와 존경심을 품고 있던 미스 로텐마이어 역시 과장된 태도를 보이며 뒤로 물러섰다. 두 사람 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몸짓을 해가며 서로 먼저 가라고 양보를 하고 있는데
세찬 돌풍이 불어왔다. 그러자 미스 로텐마이어가 바람 맞은 돛담배처럼 의사 선생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왔다. 의사 선생은 간신히 몸을 피할 수 있었지만 미스 로텐마이어는 의사 선생을 그대로 지나 복도로 쭉 밀려 들어갔고, 의사 선생과 예의를 갖추어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쑥스럽게도 문 쪽으로 다시 몇 발짝 걸어 나와야 했다. 품위를 구긴 이 사건 때문에 미스 로텐마이어는 기분이 조금 상했다. 하지만 의사 선생은 미스 로텐마이어의 언짢은 마음을 금방 풀어주고 분위기를 띄우는 재주가 있었다. 의사 선생은 자기의 여행 계획을 말한 뒤 하이디에게 보낼 물건을 잘 싸서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짐 싸는 일은 미스 로텐마이어 말고는 안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이 드디어 돌아갔다. 아직 차갑긴 한데 얼음이 그새 다 녹았네요. 제가 세팅하고 그리고 조금 익는 사이에 넣어놨던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읽어드릴게요. 클라라는 하이디에게 보내려고 마음먹은 물건들을 모두 보내려면 미스 로텐마이어와 실랑이부터 벌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클라라의 착각이었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기분이 아주 좋았고, 클라라가 한데 모아놓은 것들을 쭉 늘어놓기 위해 커다란 탁자 위에 있던 다른 물건들을 죄다 치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클라라가 보는 앞에서 하이디에게 보낼 물건들을 싸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싸야 할 물건들의 모양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하이디에게 줄 모자 달린 두꺼운 외투가 있었다. 그것은 올겨울에 하이디가 패턴의 할머니한테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도록 준비한 선물이었다. 외투만 있으면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이불로 둘둘 말아 패턴의 집에 데려다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 다음에는 패턴의 할머니에게 드릴 두껍고 큰 숄이었다. 오두막이 덜컹거릴 정도로 바람이 매섭게 불 때 따뜻하게 두르라고 준비한 거였다. 케이크를 담은 커다란 상자도 있었다. 그건 역시 할머니께 드릴 선물이었다. 커피를 마실 때 흰 빵 말고 다른 것도 좀 드셔보라는 뜻에서였다. 다음에는 엄청 큰 소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원래 패터 몫으로 준비한 것이었다. 패터는 빵에 치즈 말고는 다른 것을 얹어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클라라는 생각을 바꿔 그 소시지를 패턴의 엄마 브리기테에게 주기로 했다. 패터가 너무 좋아서 그 큰 소시지를 한꺼번에 다 먹어버릴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브리기테가 소시지를 받아서 할머니와 자기가 먹을 몫을 미리 떼어놓고 나머지는 조금씩 할머니와 자기가 먹을 나머지는 조금씩 잘라서 패터에게 여러 번에 걸쳐 나눠주라고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았다. 제가 읽은 부분을 다시 읽었네요. 줄을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담배 쌈지가 있었다. 그것은 저녁마다 오두막 앞에 나와 앉아 파이프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 그 밖에도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주머니며 꾸러미며 작은 상자들이 한참 더 있었다. 그것들은 하이디가 풀어볼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라고 클라라가 특별히 모은 것들이었다. 드디어 짐 싸기가 끝나고 바닥에는 이제 여행에 딸려 보내도 좋을 커다란 짐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미스 로텐마이어는 짐 싸기 기술에 대한 철학에 빠진 듯 물끄러미 꾸러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클라라는 클라라대로 기대에 잔뜩 부풀어 짐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선물 준비하는 부분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 얼마나 그 클라라와 하이디가 함께 있을 때 하이디가 고원에서의 생활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이 페터가 식탐이 많은 것도, 그리고 많이 먹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큰 소세지를 준비했잖아요. 페터 몫으로. 그리고 페터네 할머니 집이 덜컹거릴 정도로 낡았고, 그리고 또 바람이 매섭게 분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두르실 숄도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담배도 준비를 했잖아요, 클라라가. 그래서 클라라가 아픈 아이기는 하지만 앉아서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따뜻한 아빠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또 왜 몸이 아프다 보면 앉아서 보는 것들을 모두 관찰하는 좀 예리함이 또 이렇게 발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이디가 들은 그 이야기를 다 귀 기울여서 귀담아 들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꼭 필요한, 받았을 때 정말 기뻐할 만한 선물을 너무나 잘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만 받고 또 보살핌만 받은 아이가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또 여기 뒤에 그 하이디가 이 선물들을 받고 팔짝팔짝 뛰며 환호성을 지르는 하이디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주면서 기뻐할 줄 아는 아이. 이렇게 큰 클라라가 너무나 예쁘고 기특하네요. 그 다음은 고원에 찾아온 손님입니다. 산 너머로 아침 놀이 붉게 타오르고 상쾌한 아침바람이 전나무 가지를 요란하게 흔들며 스쳐 지나갔다. 하이디는 바람소리에 눈을 떴다. 전나무에 불어대는 바람소리만 들으면 하이디는 고동치는 가슴을 안고 전나무 밑으로 달려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하이디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었지만 차림새가 늘 깔끔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잘 챙겨 입었다. 하이디가 사다리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할아버지의 침대는 벌써 비어 있었다. 하이디가 바깥으로 뛰어나가 보니 할아버지는 여느 아침처럼 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씨를 살피고 있었다. 장밋빛 조각구름들이 흘러가고 하늘은 점점 새파래지고 있었다. 높은 바위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자 산비탈과 풀밭에는 금빛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하이디가 할아버지한테 달려들며 소리쳤다. 아, 정말 예뻐요. 무지무지 예뻐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도 하이디의 손을 잡아주며 아침 인사를 했다. 그래, 벌써 일어난 게냐? 하이디는 전나무 밑으로 달려가 바람이 불 때마다 휘휘 울어대는 나무 주위를 팔짝팔짝 뛰어다녔다. 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하이디는 환호성을 내지르며 팔짝팔짝 더 높이 뛰었다. 그 사이 할아버지는 염소우리로가 젖을 짰다. 그러고 나서 염소들을 산에 올려보내기 위해 몸을 깨끗이 씻긴 다음 집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 염소 친구들을 발견한 하이디는 얼른 달려와 목을 꼭 끌어안으며 인사를 했다. 백조와 곰돌이는 서로 하이디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양쪽에서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 바람에 하이디는 둘 사이에 끼어 짜부라질 지경이었지만 겁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다. 활달한 곰돌이가 지나치게 머리를 들이밀다 싶으면 하이디는 이렇게 타일렀다. 그만 곰돌아! 너 자꾸 이러면 꼭 덩치 큰 불안당 같단 말이야. 그러면 곰돌이는 얼른 머리를 뒤로 젖히고 얌전히 굴었다. 하이디가 곰돌이를 야단치는 동안 백조는 알아서 머리를 치우고 고개를 쳐들고 점잔을 뺐다. 마치 불안당처럼 군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지 하고 미리 조심하는 것 같았다. 눈처럼 하얀 백조는 갈색 털을 가진 곰돌이보다 조금 우아해 보이는 게 사실이었다. 아래에서 페터가 휘파람 부는 소리가 들렸다. 곧 방울새가 맨 앞에서 뛰어 올라오고 그 뒤로 염소들이 팔짝팔짝 뛰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염소들이 순식간에 하이디를 에워싸더니 앞다투어 인사를 하느라 하이디를 이리 밀고 저리 밀었다. 잠시 후 페터가 오더니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휘파람을 불었다. 페터도 하이디에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염소들을 흩어지게 하려면 놀래주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염소들이 휘파람 소리에 이리저리 흩어지자 페터가 하이디에게 다가서며 조금 뚱하게 물었다. 오늘은 가는 거지? 하이디가 대답했다. 안 될 것 같아, 페터. 프랑크푸르트에서 손님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단 말이야. 집에 있어야 해. 페터가 투덜거렸다. 벌써 몇 번째야? 하는 수 없어. 손님이 올 때까지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손님들이 날 만나러 그렇게 먼 데서 오는데 나더러 집을 비우라는 거야? 페터가 다시 툴툴댔다. 아재가 있잖아. 그때 오두막에서 할아버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아니, 어서 군대를 데리고 진군하지 않고 거기서 뭘 꾸물거리고 있는 게냐? 대장이 시원찮은 게냐? 군대가 시원찮은 게냐? 페터는 얼른 돌아서서 회초리로 휙 공기를 갈랐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 염소들은 다시 산으로 우르르 뛰어 올라갔고 페터도 어슬렁어슬렁 그 뒤를 따랐다. 하이디는 프랑크푸르트에 다녀온 뒤부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여 침대가 판판해지도록 침대볼을 말쑥하게 정리하고 오두막 안을 돌아다니며 의자들을 모두 제자리에 갖다 두고 제자리에 걸려있지 않거나 아무 데서나 뒹굴고 있는 물건들을 죄다 모아 벽장에 넣어두었다. 정리가 끝나면 걸레를 가지고 와 의자 위에 올라선 뒤 반짝반짝 윤이 날 때까지 걸레로 탁자를 문질러 닦았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하이디를 칭찬했다. 우리 집이 이제 만날 일요일 같구나. 하이디가 먼 곳에 그냥 다녀온 게 아니구나. 그날도 하이디는 페터가 산으로 올라가자 할아버지와 아침을 먹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깥 날씨가 너무 좋은 데다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서 일이 도무지 끝날 줄을 몰랐다. 열린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하이디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리 나와, 하이디. 이리 나와봐. 하이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오두막 주변과 산봉우리들과 저 멀리 골짜기까지도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중간에는 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 하이디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드디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할아버지, 어서요, 어서 나와보세요. 할아버지가 헛간에 들어가다 말고 다시 뛰어나왔다.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이디가 고함을 지르며 언덕을 뛰어내려가고 있는 게 보였다. 손님들이 왔어요. 왔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1등이에요. 하이디가 옛 친구에게 달려갔다. 의사 선생도 반가워 손을 내밀었다. 하이디는 의사 선생한테 가자마자 선생이 내민 팔에 매달리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1000번, 만번 감사드려요. 의사 선생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물었다. 안녕, 하이디. 대체 뭐가 고맙다는 게냐? 하이디가 설명했다. 제가 다시 할아버지 집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의사 선생의 얼굴이 환해졌다. 알프스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을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의사 선생은 고독한 마음에 사로잡혀 산을 올라왔기 때문에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것도 그 아름다운 경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하이디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살 때 사실 자기와 만난 적이 몇 번 없었기 때문에 하이디가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의사 선생은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 불청객 같다는 느낌도 들었다. 하이디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서 자기를 봐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것이다. 그런데 하이디는 뜻밖에도 반가움에 눈을 빛내며 진심으로 고맙고 좋아서 의사 선생의 발에 꼭 매달려 있었다.
의사 선생이 아버지처럼 부드럽게 하이디의 손을 잡으며 그지없이 다정하게 말했다. 자, 가자 하이디. 할아버지한테 날 좀 안내해 주겠니? 네가 사는 곳도 좀 보여주고. 하지만 하이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클라라는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의사 선생이 대답했다. 그래, 네가 실망할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하이디, 안 됐지만 난 혼자 왔단다. 클라라가 많이 아파서 도저히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할머니도 여행을 취소하셨고. 하지만 내년 봄에 날이 다시 푸근해지고 낮이 길어지면 다들 올 거야. 하이디의 표정에는 실망한 기색이 뚜렷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하이디는 생각도 못했던 일에 충격을 받아 잠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의사 선생도 잠자코 있었다. 바람에 울어대는 전나무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이디는 문득 자기가 뛰어내려온 이유와 의사 선생이 자기 코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하이디가 의사 선생을 올려다보았다. 선생의 눈에는 전에 볼 수 없던 슬픔이 어려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하이디는 마음이 아팠다. 원래부터 누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데다가 마음씨 좋은 의사 선생이 슬퍼 보이니 더 그랬다. 하이디는 클라라와 할머니가 같이 못 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얼른 선생을 위로했다. 금방 봄이 될 텐데요, 뭘. 그러면 다들 올 거예요. 여긴 시간이 아주 빨리 가요. 그리고 봄에 오면 모두들 더 오래 머무를 수도 있고요. 클라라도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이제 어서 할아버지한테 가요. 하이디와 의사 선생은 손을 꼭 잡고 오두막으로 올라갔다. 하이디는 의사 선생을 다시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고원은 여름이 빨리 찾아오고 오래오래 계속돼요. 겨울이 언제 갔나 싶은데 벌써 여름이라니까요. 하이디는 의사 선생을 위로하려고 한 말에 자기가 그만 빠져버려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다. 할아버지, 손님들이 오늘은 못 온대요. 하지만 머지않아 봄이 되면 그때 온대요. 하이디가 어찌나 자주 의사 선생 얘기를 했던지 할아버지에게 의사 선생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손님에게 악수를 청하며 반갑게 맞았다. 두 사람은 오두막 앞 의자에 앉았다. 의사 선생이 자기 옆에 와 앉으라고 하이디에게 손짓을 하자 하이디도 끼어들었다. 의사 선생은 자기가 이 여행에 나서도록 제재만 씨가 부추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여행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운이 나고 마음이 즐거웠던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하이디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닥거렸다. 나 말고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게 하나 더 있단다. 지금 산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네가 보면 아주 좋아할 거다. 하이디는 너무나 궁금했다.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한테 가을이 무척 아름다우니 되도록 많은 시간을 고원에서 머무르라고, 적어도 화창한 날에는 꼭 올라오라고 권했다. 할아버지의 오두막에는 따로 방이 없어서 의사 선생을 머물게 할 수는 없지만 바트 라가츠까지 가지 말고 되르플리에서 소박하지만 깨끗한 방을 구해 그곳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 매일 아침 고원에 올라오실 수 있을 테니까요. 건강에 좋을 겁니다. 올라오시면 제가 마음에 들 만한 곳을 여기저기 안내해 드리지요. 의사 선생은 할아버지의 제안이 마음에 든다며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떴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전나무도 조용했다. 산 위의 공기는 아직 따뜻했고 햇볕이 내리쬐는 의자 주위로 이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자, 하이디, 점심을 자리 잡거나. 선생님,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들 먹는 게 그리 변변치 못하답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식당은 멋지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멋지다 마다요.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먹으면 뭐든지 꿀맛일 것 같군요. 하이디가 담비처럼 왔다 갔다 하며 벽장 속에 있는 그릇들을 탁자 위로 날랐다. 의사 선생을 대접할 수 있어 여간 기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음식을 준비했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염소젓과 노릇노릇하게 구운 치즈를 가지고 나왔다. 고원의 깨끗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말린 속살이 발그스름한 고기도 얄팍하게 썰었다. 의사 선생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이제껏 먹어본 적이 없다는 듯이 아주 맛있게 먹었다. 의사 선생이 말했다. 그래요. 클라라가 꼭 한번 여기에 와야 할 것 같군요. 여기 오면 그에도 힘이 날 테고 오늘 나처럼만 먹는다면 통통하게 살도 찌고 아주 건강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 애지만 말이에요. 그때 산 아래서 등에 커다란 짐을 진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오두막에 도착한 짐꾼은 짐을 내려놓고 고원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의사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아, 내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져온 짐이 도착했구나. 자, 이제는 네 차례다. 나머지는 네가 풀어서 보물들을 직접 꺼내보렴. 하이디는 의사 선생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하이디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풀어볼 때마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의사 선생이 큰 과자 상자를 집어 올리더니 뚜껑을 열어 보이며 넌지시 물었다. 이것 좀 보렴. 이제 할머니가 커피 마실 때 뭘 드실까? 하이디가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다. 우와, 이럴 수가. 할머니가 이제 맛있는 케이크까지 드시게 됐어요. 하이디는 케이크가 든 상자 주위를 좋아서 뛰어다니더니 당장의 선물들을 다시 포장해 할머니한테 내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어차피 저녁 때 의사 선생을 발에도 주어야 하니 그때 갖다 드리자고 했다. 하이디가 이번에는 예쁜 담배 쌈지를 찾아내고 얼른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다. 할아버지는 그 선물이 마음에 쏙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담뱃대를 꺼내 담배를 채웠다. 이제 할아버지와 의사 선생은 의자에 앉아 허연 연기를 뿜어대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하이디는 이 선물 저 선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잠시 후 하이디가 의자 쪽으로 다시 뛰어오더니 의사 선생 앞에 서서 대화가 잠시 멈추기를 기다렸다. 의사 선생이 말을 멈추자 하이디는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 틀리셨어요. 선생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할아버지와 의사 선생은 웃음을 터뜨렸고 의사 선생은 그럴 줄은 미처 몰랐다고 대답했다. 아, 우리 하이디 너무 말도 잘해요. 어쩜 이렇게 이쁜 말을 하죠? 선생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대요. 아, 어떤 어른이 안 예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 되르플리로 내려가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 그리고 클라라가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보내준 그 선물들을 페터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께서 하이디와 할아버지의 인도로 알프스 고원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면서 외동딸을 잃은 그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자연과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의 치유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심하게 덥죠.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에어컨, 선풍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드시면서 잘 이겨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